자, 오늘 다뤄야 될 주제는 여러분 기본소득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던 게 핀란드에서 먼저 기본소득제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라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퍼주기식 복지 실패로 결론,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났죠. 오늘 한번 실제로 핀란드에서 이루어졌던 기본소득제가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실패였어요. 그 실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냉철하고 진지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소득제라는 제도를 한번 가보죠. 기본소득제는 여러분 영어로 당연히 기본이니까 베이직이고 소득이니까 인컴이겠죠. 근데 앞에 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unconditional이에요. 그래서 차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재산이 많은지 적지, 소득이 많은지 적든지, 네가 일하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네가 아프든 안 아프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일정 기간을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 보편복지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이 우파 친구로부터, 우파도 다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왜? 이 기본소득제를 만들어서 실제로 도입한 핀란드에 기본소득제 도입한 게 중도 우파예요. 중도 우파 애들이 보편복지 하자고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알고서 여러분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기본소득제를 맨 처음에 주장한 사람은 헨리 8세에 재혼을 반대하다가 대법원장에서 끌려나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바로 유토피아의 대저자인 토마스 모어입니다. 자,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얘기하죠. 발음을 굴렸어요. 죄송해요. 가벼운 절도죄가 죽음이란 형벌만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단아의 방법이 훔치는 것밖에 없다면 이렇게 나와요. 너무 가난해서 그 사람들이 훔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죠. 약간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서부터 기본소득제가 출발되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의 출발점은 바로 어떻게 보면 좌파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토마스 모어로부터 나온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실험한 나라는 여러분 대부분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핀란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제와 제가 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두 편을 나눠 찍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핀란드가 한 기본소득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17년에서부터 18년까지 2년 동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unconditional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실업자에게만 준 거예요. 그리고 실업자에게도 다 준 게 아니에요. 실업자 중에서 2,000명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더 재밌어요. 실업자가 몇십만 명일까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그 중에서 2,000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야, 기본소득 줄게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나오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정되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에 준다? 70만 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실업자 중에서 2,000명 뽑아갖고 70만 원씩 줬어요. 근데 안 받을래 해도 받아야 돼요. 다시 안 받을래 해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는 게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제가 이미 한번 다뤘던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다음 달에 실업자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70만 원 줘요. 슬퍼요, 좋아요? 근데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왜? 실업자 되면 가만히 있어야 실업수당 받아요. 그렇죠. 대신에 기본소득을 주는 대신에 여기 나와 있죠. 실업수당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의무적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봅니다. 핀란드가 어땠냐면 보통 월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핀란드가 보통 0.7%가 나와요. 실업수당이. 그럼 여러분 원래 얘가 일을 그만뒀어요. 얼마에 받아요? 210만 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210만 원 대신에 기본소득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업자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화가 버럭 나는 거죠. 그러나 단 하나의 조항이 있어요. 왜? 원래 이렇게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가 알바를 해요. 알바. 오케이? 그럼 알바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취업자가 되는 순간에 이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내가 알바를 해서 17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알바를 할 이유가 없죠. 왜? 알바에서 170만 원 받는 순간 실업수당이 없어지니까. 근데 기본소득을 받고 있으면 알바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얼마가 나옵니까? 170만 원이 나올 때에는 기본소득에는 이걸 갖다 뺏는다, 안 뺏는다? 안 뺐죠. 그럼 이걸 둘 다 받으니까 얼마에 받을 수 있어요?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뭐보다는 뭐가 높아집니까? 실업급여보다 뭐가 돼요? 소득이 최종 소득이 높으니까 이걸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리는 효과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무슨 의욕이 고취되죠? 근로의욕이 고취되죠. 그래서 무슨 율이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실업률을 떨어뜨릴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옛날엔 정부가 얼마씩 줬어야 됐어요? 210씩 줬어야 되죠. 지금 얼마만 주면 돼요? 70만 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 정부 입장에서는 뭐를 갖다 완화시킬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핀란드에서 도입된 기본소득제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소득제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핀란드에서 도입된 기본소득제는 우리 예전에 제3의 길이라고 있었어요. 제3의 노선. 오케이. 앤서니 기든스. 와우, that's great. 앤서니 기든스란 영국의 사회학자가 영국 노동당 정부 시절에 도입한 바로 뭐가 돼요? 영국의 복지병을 치료하고자. 영국의 복지가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등장했던 제3의 길 생산적 복지 개념에 부합하는 게 바로 핀란드의 기본소득제예요. 좀 어렵죠? 생산적 복지에서 말하는 거는 재정 부담도 완화시키면서 근로욕도 높이자라는 게 생산적 복지예요. 그래서 도입된 게 핀란드의 기본소득제예요. 제발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소득을 주듯이 실업수당은 안 주고 대신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소득은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차별적 복지예요. 일 안 할 애한테는 돈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일할 사람한테는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예를 들면 핀란드식 기본소득제 하겠다. 선생님 좋아요, 안 좋아요? 난리 나는 거죠. 머리띠 두르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는 거죠. 기본소득 웬 말이냐? 실업급여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모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좋은 거고, 오케이? 기본소득 받고 편의점 가고 주유소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이제 핀란드의 기본소득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보편복지가 아니에요. 생산적 복지예요. 차별복지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근본적으로 노는 게 근로이익을 고취시켜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효과와 더불어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왜? 복지병 치료하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로 알려진 핀란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한 거라. 자, 근데 우리 한 번 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뭐가 실패했다라는 거죠? 기본소득을 줬더니 유효수요가 안 늘어났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주다가 기본소득을 줬는데도 그 2,000명이 일자리를 안 찾아 나섰더라는 거예요. 취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업자 중에서 뭐 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기본소득을 받았던 사람도 있겠죠? 실업자 중에서 뭐를 받았던 사람도 있겠어요?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도 있겠죠? 이론에 따르면은 누가 더 취업을 열심히 활동을 해야 돼요? A예요, B예요? A죠. 이제 마찬가지 이해가셨죠? 기본소득만 받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나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본소득 수혜자의 경우 비교 대상은 뭐였습니까? 실업급여 받았던 사람이죠. 2017년 한정 근로시간이 0.3일밖에 안 증가했다라는 거. 차이가 없어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오케이? 차이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소득제 핀란드 중도 우파가 한 거예요. 좌파 비판하면서. 좌파는 뭐 했어요? 이제까지 다 실업급여. 야, 니네가 저렇게 돈을 많이 실업급여를 주니까 핀란드 국민이 복지병이 걸려서 일을 안 하잖아. 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대신에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거야 라는 가정을 가지고 우파에서 한 거예요. 우파의 실험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또 우파가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때 핀란드 우파가 못 본 건 차이가 없죠. 뭘 맛봤느냐? 이미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주든 실업급여를 주든 기본소득을 주는 순간 이래야지라고 생각이 들죠. 저건 뭘 보여주냐? 실업급여 200만 원 받다가 기본소득 100만 원 받았어요. 무슨 생각 들어요?
옛날에 취업하면 이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200을. 근데 이제는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안 포기하죠. 그러니까 이래야지라고 의욕을 가졌는데 결론은 그래도 일자리를 못 구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예요. 이미 핀란드에서 이미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실업하고자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되더라는 결론이에요, 저게. 뭐가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난은 누구 탓이냐요. 선생님이 가난한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게을러서요. 선생님이 가난한 이유는 뭐예요? 사회 구조적 모순이에요. 뭐냐는 거죠. 누군가 가난한 이유는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고 구조적 모순일 수도 있어요. 맞죠? 두 측면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게으름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게 우파예요. 사회 구조적 모순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좌파예요. 어느 게 맞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회는 우파의 논리가 잘 맞고 어떤 사회는 좌파의 논리가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핀란드에서 발생했던 실업은 어떤 실업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구조적 실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파에서 뭐라고 생각한 거죠? 아, 저놈들이 게을러서 일하려고 안 하니까 실업급여 대신에 기본소득 주면 열심히 일하겠지라고 게으름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했다는 건 뭐다? 핀란드의 실업 문제는 우파가 생각하듯 개인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핀란드의 사회 구조적 모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실이에요.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 게 진짜 언론이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어떤 걸 보셨을 때도 우리가 그냥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특히 경제기사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이렇게 제대로 된 비평을 할 수 있는 매체도 찾아보시고요. 또 우리 최진계 생존경제도 많이 아껴주시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물론 다 이것도 더 그러니까 뭐 다 그게 아니라 하여튼 이 내용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서 제가 끝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핀란드의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무엇인가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